이 대통령이 역대 최초로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선을 강탈한 건 다른 인사였죠. 바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인데요. 자, 그러면 더 없으면 제가 잠깐 말씀. 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입니다.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이 철학적 배경이 없이는 이 규정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네. 좀 결론만 요지를 말씀해 보시죠. 예, 그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최 처장의 발언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대통령을 조롱한 건 아니겠지만은 국민을 조롱한 거죠. 이렇게 좀 심각하게 지금 자신의 자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벼운 이미지와 경솔한 이미지인데 공직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자존심 상할까요? 아니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누가 추천했는데 아직까지 그 경질이 안 되고 아직 있잖아요. 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혹시 아세요, 의원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분을 잘 몰라서 코리아와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인사팀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 교보생명에서도 이제 인사 담당 부사장을 했고 또 독일에서도 이런 행정 관련 그 조직 관련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민간 분야에도 있었고 적합한 분을 한 것 같아요라고 의견을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무회의 장소 때도 한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을 저도 같이 일해봐서 잘 아는데요. 장황하게 이 서론이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날 약간 좀 한동안 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길으니까 그 내용을 듣다가 빨리 끊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은행을 나오신 모 인사와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무슨 문제 제기를 하냐면 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평판 조회를 안 하느냐. 이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선우 전 후보와 완전히 이렇게 세트로 인사검증 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민주당 정부가. 그래서 대통령이 곧 경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 예측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면은 야권과의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당 내부의 통합을 흔들어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추천했는지 아직까지 건재하다라는 거. 의원님도 욕을 먹었을 것 같은데 혹시 안 찾아보셨어요? 이 사람에 의해서. 누가 저한테 얘기하는데 저한테도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무차별 난사를 하시는구나. 저는 대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중요하다. 방향, 자세 이런 거죠. 기본적인 마인드. 2번째는 성실함이죠. 3번째가 기능적 역량이죠. 제가 이 인사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발굴한 기법이 하나 있는데 공적 보고서는 솔직히 잘 못 믿겠고 역시 최적의 방법은 동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중앙정부 인사에도 이런 걸 한번 도입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세요. 이분이 혁신 인사를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친명 코드면은 다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였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얘기는 경질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이분이 갖는 이제 논란도 있지만 또 이분이 갖는 전문성이 뭔지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에서 임명의 배경이 뭔지를 한 번은 설명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어떤 전문성을 보고 인사혁신을 하려고 하는지 이분의 인사혁신의 핵심은 뭔지. 본인이 뭔가 청사진이나 비전을 제시하면 이런 논란이 조금 사그러들 텐데 그런 그 제시하지 않고 계속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저는 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명 안 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오랫동안 같이 동지처럼 지내온 김영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동석 수장 같은 사람을 추천한 사람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인사 추천을 그 사람을 최초로 추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모르죠. 모르니까 예.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적절했나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고 예. 이번에 공개된 자리에서도 그 한 발언을 보면 정말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너무 험한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일이긴 하죠. 과거의 그런 태도는 적어도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태도와 철학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뭉개고 있다. 그냥 여론 한번 살피겠다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도 빨리 조치를 하는 것이 그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 지도자 대통령이나 또 고위직은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못지않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이미지가 통솔력, 지휘력을 갖는 거거든요. 이미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 관 자체가 심지어는 10년, 20년 대통령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이제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5년은 짧다. 5년은 너무 짧다. 한 10년, 20년을 해도 된다. 저런 사람. 이거는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을 대거나 또 뭐 잘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정에 굉장히 누가됩니다. 그거는 애교예요. 예수 회개에 비유하면서 무슨 메타노이아? 거기서 저는 너무 황당함에 진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메타노이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자 확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평생을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그것을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점점 이재명과 관련해서 메타노이아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황당함의 극치를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느낀 게 그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추천을 한 거야?